네,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돌파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IS의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대지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실적도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실적은 잠시 후에 먼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지환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겁니까? 코스피가 2300선 밑으로 온 상황, 코스닥 현재 740선 입니다. 어제와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오후에도 반전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조언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악재가 겹친 형국 맞죠.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었고 국제금리가 미국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 이 실적 시즌 직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종의 엎친 데 덮친 데 격이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악재가 좀 몰려왔죠.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좀 꼬여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도가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매수가 없다, 부재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가 급락할 때는 대부분 손절 물량이거나 혹은 매수가 없는 부재 상태에서 호가 공백에 의해서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아주 많아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급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섹터를 본다면 2차전지 소재와 같은 섹터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멘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미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오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쨌든 지금은 중립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해석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 강하고 이게 결국은 수급적으로 이어지면서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무조건 대부분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합리적인 대응이나 혹은 매크로나 혹은 펀더멘탈적인 분석보다는 수급과 모멘텀에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내리는 것보다 거래가 이렇게 얇은 가운데 빠지는 종목이 많다라는 게 더 위험 신호이기도 할까요? 네, 지금은 일단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공백이 좀 온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대부분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급락하는 경우는 이 악재가 단기 악재가 해소됐을 경우 V자형으로 급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매물이 그만큼 쌓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수급 구조를 보면 우리가 재작년 주가가 굉장히 급락할 때 나왔던 웹도도 현상이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생 쪽에서 현물을 오히려 더 끌어내리는 형국이 아니라 파생 쪽은 해지 이상의 물량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면 미국의 풋폴레이터에서 풋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 보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풋옵션에서 대거 매도 형국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하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전처럼 하방으로 증시가 굳어질 때 이쪽으로 오히려 더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외국인들도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어렵다. 선물로 해지를 하지만 옵션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하방이 청산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웹도 현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 쏠림 현상이나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일단 중심을 잘 가지고 종목을 좀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종목의 섹터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도는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해야 될 종목과 보유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거는 아마 지금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에서 항상 과거에도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우리가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가 하락할 때, 그리고 금리가 동결할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 특히 금리가 동결할 때는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과거에 2000년대 4번의 사례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걸 본다면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비주도주 계열의 내 포트가 간격해져 있다면 어쩌면은 지금 여기서 차라리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을 때 오히려 주도주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도 지금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보유해야 될 종목 그리고 덜어내야 될 종목의 기준점이 지수 주도력과 연관된 종목 그리고 금리와의 연결고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지만 금리는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FMC가 이번 말 다음 달 초에 이제 들어오는데 금리 인상 중단이 거의 가셔야 되면 최근에 미국의 빌 에크먼처럼 투기적 거래에서 금리를 상방 배팅했던 쪽이 지금 차익 실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금리와 관련된 모멘텀은 금리 절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빠 보이지만 이후에 11월 달 FMC 이후로 넘어가면 결국 시장의 모멘텀이 금리에서 실적과 경기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경기로 바뀔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키워드 열어가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계속해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단순하게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에도 지금은 너무나도 벅찬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지금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인트로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어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2차 전지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간 종목이 700종목, 떨어진 게 300종목밖에 안 돼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도 빠진 걸 제외한다라면 어제는 굉장히 강했었던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 장의 급락에 따라서 오늘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틀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이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전형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은 이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매수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대형주들이 5%에서 10%대까지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굉장히 큰 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신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조금 전서부터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바닥이 다시 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2차 전지 신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미수 신용 다 이제 막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막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라면 미수 신용을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조금 내가 작은 증거금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었던 측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테마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미수가 꼭 나쁜 건 아니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공매도가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하는 서로 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막혀있다는 것이 매수를 좀 못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신용이 롤오버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신용은 3개월 단위로 롤오버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6개월, 9개월까지 신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시점에서 평가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롤오버가 안 되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보게 된다면 지금 2시 구간에서부터 다시 하방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기다려봤던 거죠.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장중에 또 반등을 주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빨리 결정을 내릴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밀리느냐? 아닙니다. 이거 외에 A 종목과 B 종목을 갖고 있으면 A 종목이 신용 반대면 나올 것 같으면 B 종목을 파는 게 또 인간의 심리거든요. 덜 빠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밑꼬리를 못 달고 다 밀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 현상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8조 정도까지 지금 이제 이게 후행하니까 한 18조까지 줄어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18조 확인된 게 18조 4천억이니까 요게 이틀 갭이니까 18조까지 줄었다 치고 16조 5천억까지 줄어야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최소한 17조까지는 줄어야 되니까 한 1조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한 2조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는
더 줄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더 밑에 구간에서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반대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기회라는 것이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좀 시장 상황, 미국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거, 뭐 우리가 그 빌 크로스 얘기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의 이구동성은 뭐죠? 지금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GDP가 5% 3분기에 5% 나오면 뭐합니까? 다음 분기부터 줄어들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그 대응을 지금은 대응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더 들어가 보면서 자세한 힌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연동 종목 여기서 많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익이 나온 쪽에서 메꾸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잘 버티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던 쪽이 반도체잖아요. 수익권에 있는 반도체를 일단 챙겨서 수익화를 하자는 심리도 당분간 이어간다라는 점이 반도체에 수급적으로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지금 덜 빠졌기 때문에 네. 다른 것 대비해서 덜 빠졌기 때문에 일단 좀 챙기고 보자라는 거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덜 빠졌으니까 팔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신용 종목도 갖고 예를 들어 2차전지 반도체를 두 가지 갖고 있다라면 뭘 파시겠습니까? 2차전지 지금 팔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2차전지를 파는 게 맞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많이 빠진 것보다는 덜 빠진 걸 팔고 현금화하려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를 팔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논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업황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 뭐 급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국면에 있는 것도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SK하이닉스가 디램 부분에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HBM에 대한 트리거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변동성이 어디까지 확대된다, 어디에서 저점을 잡는다 이것을 뭐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나마 시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락할 때 덜 빠진 것이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간다. 이것도 하나의 주식시장의 정설이다라는 것들,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하나만 더요. 기술적으로 오늘 갭 동반하면서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동시에 양봉 그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기준선을 오늘 버티면서 양봉 전환해서 마감한 종목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압축해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그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바로 내일이면 또 이번 주가 끝나버리는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모아두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온다. 오늘 같은 경우 밑꼬리를 단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추적 관찰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희망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의 그 뭐죠?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도 만약에 장이 밀리는데 그 종목들이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점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하루 이틀 모아가지고는 지금은 조금 빠를 수 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는 거. 그게 우리가 다른 분과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면지에라도 기록을 해놓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만이라도 내가 보는 종목 중에서 기록을 며칠만 해놓으시면 이번 반등 구간에 최소한 수익을 짧게라도 낼 수 있는 종목을 잘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렇죠. 추적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이지환 대표님과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궁금하실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SK하이닉스요.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12만 원 선에 걸쳐 있는데요. 콩콜 소화한 이후에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왔다는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시장에서 디램 부분 흑자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했고 그건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시장은 주목하기에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걸리기에 이렇게 중심으로 하락폭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포인트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우호적인 요인과 좀 불리한 요인 두 가지가 본다면 일단 우호적인 거는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이 흑자 전환했죠. 이거는 이제 HBM 반도체가 상당히 실적 견인을 했고 디램이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상 결국 이제 바닥을 지나갔다라는
바닥 확인 과정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연하게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생각했던 적자폭은 조금 더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캐펙스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어려울 때 캐펙스 투자가 더 늘어났다는 부분과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도 캐펙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불분명하다는 부분이 아마도 오늘 주가를 좀 조정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조정 구간 이후에 시장이 상승 반전하는 구간을 진입했을 때 시장의 이제 모멘텀은 금리에서 경기와 실적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릴 건데 그럴 때 과연 어떤 섹터를 공략한다면 저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폭이 인내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넘어섰다는 것은 단기 헤지 펀드나 혹은 단기 펀드들 물량이 손절성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익절성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급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도체는 지금 보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저도 이게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섹터와 지금 비교해서 뭔가를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손실이 난 종목에서 차라리 지금처럼 손실이 좀 덜 난 종목으로 옮겨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심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은 저도 좀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반도체는 여기서 버려야 되냐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분법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가져가야 될 섹터라고 좀 강조를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큰 종목에서 오히려 결단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지금 옮기는 기회로 삼아보자. 어렵다는 건 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계속 실적에 대한 키워드 끌고 가면서 시장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4위 넘어갑니다. 자동차주 이야기 해볼 거고요. 현대차 중심에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되는데요. 3조 8,218억 원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했을 때 146% 늘어난 거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 나온 이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컨콜도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과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의 실적은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지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3분기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지금 어떻게 상황 봐야 될까요?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보니까 이제 3조 8천억 이상 좀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역대 그 3분기 그 영업이익으로는 아마 최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를 보는 시각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는 어쩌면 지금 이제 기관 레포트 중에서 제가 가장 올해 미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에 대한 레포트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1분기 실적이 발표 났을 때부터 현대차 피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현대차 피크일 거다라는 레포트들이 쏟아졌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 3분기는 실적이 또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현대차는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이전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 실적 피크론이 1분기부터 비롯됐고 아예 그 중간에 4월 달에 IRA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고전할 수 있다는 친환경 분야도 최근에 전기차나 혹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에서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피크론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제 그 언급하는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테슬라의 모멘텀이나 현대차가 올해 그 가져왔던 실적의 모멘텀은 사실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 레벨 자체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약간 좀 펌화된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시기고 압박을 받지만 아마 그 우리가 시장이 증시가 저점을 형성한 게 작년 9월달 이후에 반등을 줬다가 지금 다시 되밀리는데 그 저점 이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아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기 그 매수 물량은 꾸준하게 유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단기 펀드 물량들이 출회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구간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물론 이걸 모멘텀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봤을 때 수익이 크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롱텀하게 장기를 보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를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컨퍼런스 콜 중요할 텐데요. 2시 10분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나오면 한 번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이야기와 엮어서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기도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3위로 랭크된 키워드가 조선주 역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거라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연이어서 조선주도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2시 반부터 이쪽에서는 IR이 진행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선주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것만 보면은 컨센 하회한 흐름, 그리고 계속 하락권에서 맴돌고 있고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자동차는 잘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오늘 지금 조선주나 자동차도 실적 발표하면서 반짝 상승한 이후에 다시 빠지고 있죠. 저는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가 컸던 것이 그 기대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게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미리 좋을 것으로 봤다가 아니야 지금 다 떠들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네 라고 해서 주가가 먼저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동차는 좋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갔었죠. 정작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번 현대기아차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제 콩코를 봐야 되겠고, 콩코를 못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IR 자료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저도 매 분기 챙겨보는 건데요. 과연 전기차가 얼마큼 팔렸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실적 나왔는데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른 GM도 그렇고 결국 전기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악재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또 끌어내리는 이러한 악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선주는 일단은 좀 가능성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물론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 가셔가지고 카타르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17억 달러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지만 이건 이미 그 우리가 MOU를 체결했었던 부분들이죠. 그거를 이제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출고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만 지금 같은 장에서 이것을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은 선반영됐느냐 여부를 먼저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적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실적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어떻게 수치 나오는 거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2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를 저희가 따로 키워드로 빼봤습니다. 오늘 반대매매 끝자락인지 아직 때가 아닌지 수급적인 포인트도 궁금하고요. 전기차 수요 부분도 좀 궁금해서 2위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완성차 쪽에서의 코멘트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콩콜 시작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 어떻게 보는지 현대차 쪽에서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의 흐름이 변화가 있는지도 투자자분들은 보셔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오후로 갈수록 더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경우 어떻게 저희 분위기 잡아가면 좋을지 조언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뭐 현대차 그 전기차 관련된 발표는 이미 이제 테슬라에서 그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던 가격 인하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했고 생각했던 매출액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영업이익률만 더 감소하는 현상이 왔기 때문에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를 말했듯이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2차 전지와는 조금 주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와 셀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대부분 수급이나 혹은 공매도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가이던스를 크게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가이던스도 지금 약화되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 중국의 배터리들이 유럽과 동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앞서갈 것이다 했던 예상이
지금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예를 들면 유럽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CATL이 점유율이 40%까지 올랐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우리가 이 지난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LG엔솔 그 점유율이 70% 육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CATL이 40% 육박했다는 말은 우리가 LF 배터리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CATL이 유럽에 진출했던 배터리는 3원 개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연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맞을지 지금 정도 냉정한 평가를 좀 해볼 시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실적 가이던스와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려야 이게 합리적으로 주가에 대한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들이 너무 과대 포장되거나 혹은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국 배터리에서 너무 파마했던 부분이 과연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3원계 배터리에서 지금 추격해오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과 펀더멘탈 실질적인 부분 이 부분이 지금은 고려돼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셀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향후 뭐 2, 3년의 가치를 끌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 회사들에서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 가장 힘든 게 내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 수치를 다시 해서 적절한 내 눈높이 그에 따른 목표 주가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조언을 주셔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시안지 소재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셀은 이시안지 소재만큼 그렇게 리스크가 그렇게 밸류 리스크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밸류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적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고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남아 시장에서의 그 덤핑 판매나 유럽 시장에서의 약진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리스크는 우리가 그동안 IRA 법안에 의해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지금 집권을 한다면 그 지금 대선 공약 나와 있는 6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IRA 법안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지금은 따져봐야 될 구간에 들어왔고 그거는 이차전지 소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셀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한 구간이란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1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위는 저희 마약 밤은 피크아웃 여러 가지의 악재가 가중되고 있는 엔터주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이고요. 반전의 계기 여기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터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도 투자심리 10년으로 완전히 무너진 구간에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봐야 될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뭐 악재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SM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좀 들리는 상태에서 오늘 하이브가 이제 10%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마약 파문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킨다라는 거죠. 마약 파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뭐 정말 잘못된 분들에 대한 어떤 일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전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근데 이제 빠지는 추세는 뭐 여타 다른 대형주들 빠지는 거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꺼번에 악재들이 반영되고 투심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것은 하반 경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트리거들도 있을 것이고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릴 만한 어떤 그러한 트리거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달라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들이고 나중에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받는 거지만 엔터는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영향,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다라고 보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앞서 반도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들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엔터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일단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가장 빠르게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키워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기보다는 두 분께 짧게 남은 시간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책을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먼저 조언 부탁드릴게요. 2300선이 조금은 위태로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어떻게 3시 반까지 기준점 잡고 투자자분들 보시면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2300과 740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세를 시현했고 삼성전기가 13%대까지 하락세를 좀 키워가는
밑꼬리를 전혀 못 달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포의 큰 종목들이 더욱더 밀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것들이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면 서둘러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뭐 매도 시점을 놓쳤다, 그냥 뭐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이렇다면 현재로서는 좀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대표님의 조언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투자자분들께 꿀 같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일단 그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우선 좀 초점을 두시고요. 늦었다라는 건 주식은 없습니다. 이걸 현금화하시기 어렵다면 주도주로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지금 유효합니다. 이럴 때는 어차피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오히려 가격이 높을 때보다는 주도주로 교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주도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어려운 날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